2월 23일 주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K사인 차트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17일 날 이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눌림목을 주고 상승이 크게 나오는 그 하루였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전날 음봉에 저항이 될 수 있는 1750원 이 라인을 분봉해서 보시면은 개파락을 하고서 1750원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에 가담을 했다면은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그런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이 하루 종일 너무나 괴롭히면서 올라가죠. 상승을 줬다가도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지지선을 깨는 모습까지 보이고, 또 윗꼬리 달고 지지선 깨고, 또 윗꼬리 달고 또 지지선 깨는 이런 악독한 패턴을 보이면서 큰 상승을 줬는데, 다시 일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이 현대바이오. 솔직히 이 현대바이오를 여기서 낌새를 좀 쳤어야 되는데 이런 매집봉, 정말 큰 도약을 위한 어떤 움츠림이라고 저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때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데 지수 하락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함부로 접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K사인과는 좀 상반된 느낌이죠. 이렇게 상승을 주고서 어느 정도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큰 또 상승이 나오고, 그 어떤 흔드는 구간들이 비교적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큰 하락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이 종목에 진입을 원한다면은 이런 라인이죠. 오늘의 최고가 밑에, 전에 이제 꼬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매물대로 생각하지 않는데 46,250원 말고 46,000원 뚫어줄 때, 그때 같이 진입을 하면은 또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한가를 간 키네마스터입니다. 이 업체는 솔본이라는 업체에서 멀티미디어 사업 부서가 분사해서 만들어진 업체인데, 솔본도 같이 갔죠. 솔본은 윗꼬리를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각 이슈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농화성입니다. 뉴스를 띄우고서 상한가에 갔는데요.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 전지연구센터, 그쪽에서 이쪽 원료를 저가로 대량 합성하는 신기술을 최초 개발했다, 뭐 이런 뉴스를 띄웠는데, 리튬 이온 전지를 이을 다음 세대 배터리 먹거리 사업으로서 전고체 배터리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제 비용 문제가 조금 해결됐으니 부피 문제도 해결이 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어떻게 간다 그러기보다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아직은 리튬 이온 전지 시장이 더 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새 분위기를 봐서는 한 종목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섹터의 종목들이 차례대로 상승을 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시세를 줬던 CIS 같은 경우 이런 매집봉이 하나 만들어졌죠. 저는
이런 데서 이제 보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지수와 함께 하락을 했고 이런 밑에 지지라인 이런 지지를 받고서 일단 상승 후 매집을 하는 분봉을 보실까요? 예, 좀 뭐 이런 걸 다 매집으로 보고 있는데 분명히 그 전날의 어떤 평단을 지켜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종가까지 관리를 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면은 내일 한농 화성이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 CIS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15분봉을 보게 되시면은 지금 고점이 이런 계단식 하락을 전부 다 소화를 시키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런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간 모습이에요. 다시 3분봉으로 넘어와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래량만 따지면은 한 3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300억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다시 15분봉으로 넘어가서 이거를 뚫어 주려면은 여기서 이 고점을 다시 갱신하고 뚫어 주려면 그 300억 원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분명히 거래를 가지고서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눈여겨보면서 염두를 하면서 매매에 임했으면 합니다. 덕산 데코피아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 이런 지지선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스윙의 관점인데 LTC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오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돈 들어온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다 어떤 하락식 매집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거는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 이렇게 큰 대금이 터졌다는 거, 그것을 가지고서 스윙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이 종목이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런 깊은 하락이 나온 거를 좀 염두에 볼 필요가 있고요. 보시면 이쪽에서는 이런 거래량을 또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오고 바로 빠졌는데 지수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지금 파란 매집봉이 하나 있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이것도 모양이 좀 비슷하죠.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는 어떤 예상이 된다면은 이 종목도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수화학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 또한 어떤 지지선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테이펙스는 좀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수의 영향이겠죠. 예. 이 종목은 조금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가도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다른 종목과는 달리 조금 반등도 별로 없었고 거래량 또한 너무 없는 종목이라 가지고 분봉을 보시면은 3분봉을 봐야죠. 예,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라 가지고 조금 20억이죠. 예. 조금 매매를 이거는 조금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내일 당장에 이런 뉴스를 띄우고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 어차피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거든요. 오늘 이렇게 힘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고체 배터리 하는 회사가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이죠.
그러면 그 3사 중에서 가장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R&D를 제일 큰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 곳이 삼성 SDI죠. 삼성의 어떤 기술력으로 그런 자금이 연구 개발에 대한 자금이 투여가 된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삼성 SDI가 시세를 줄 때 더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타이펙스는 좀 약하고요. 이수화학, EG, CIS 이 종목은 내일이라도 당장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겨지고요. LTC도 가능성이 있고 덕산데코피아,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갭이 높게 뜨면은 잡지 못하는 종목이라서 크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날이 오늘 4천억 원 터트렸는데도 상한가 거의 상한가 직전이었죠.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를 갔었는데 다시 갭하락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패턴, 그러니까 상한가 근처, 상한가라고 칠게요. 상한가라고 치고 물론 안착한 거랑 안착하지 못한 거는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큰 시세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 큰 시세 후에 이런 개파락을 했다는 거, 이게 패턴이 며칠 전의 패턴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이런 하락이 나온 게 보시면 여기서도 18일 날이죠. 상한가 말아 올리고 나서 다시 개파락, 그리고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다음날 다시 그 상한가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이런 시세를 주게 되고 또 하락을 하면서 전고점이 한번 뚫렸으니까 다시 한번 뚫었죠. 그러면서 다시 또 하락이 나왔는데 같은 패턴이 두 번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거래 대금 자체도 어제랑 좀 다르고 어제는 1조 정도 터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바로 상승하기는 힘들다. 또 뭐 그런 관점도 있죠. 이거 세력들이 상한가 말아 올렸는데 지물량들 남은 물량 처리하려고 이거 분명히 며칠 내에 상승이 나올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저 고점을 뚫어주려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네트란 종목인데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틀 전에 하루 전만 해도 6천만 원이 넘어갔던 비트코인이 지금 5,100만 원, 1,000만 원 가량 떨어졌네요. 16%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 국무부 장관 제닛 앨런이라는 아줌마가 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달러 방어를 했는데 그런 이슈로 이렇게 한네트 로지시스가 비트코인의 관심을 다 뺏어가게 됩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네트는 종목 자체가 이제 무거워졌고 오히려 요새는 관련 섹터에 다른 종목들이 더 불을 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지시스나 KCT, 푸른 기술 같은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죠. 매직봉 띄우면서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은 많이 안 터졌어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KCT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이 끝나고 뉴스가 하나 나왔죠. 경기도 용인
그쪽에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 일단 힘스라든지 차트에 띄워져 있죠. 그다음에 EDGC, 뭐 이거는 뭐 진단 키트주로 옛날에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회사들이 입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미코, 이것도 진단 키트 관련주였었죠. 이 업체도 그렇고, 동진 세미캠은 포토 레지스트 하면은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떤 자체 개발 능력을 갖게 된 그런 업체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그 입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용인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 뉴스가 일단 띄워졌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 규모나 그다음에 입주 회사들 뭐 선정이나 그런 것들이 차츰 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지겠죠. 그런 업체들 놓치지 말고 경제적 규모나 그런 것들을 또 부각시키면서 뉴스 띄울 게 뻔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두고서 봐야 되는 어떤 재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대장주랑 놀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일단 K사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흔들다가도 일단 본전을 주는 분들이 항상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거든요. 관심, 시장의 관심. 근데 이거랑 좀 같이 갔었죠. 드림 시큐리티도 K사인이 가면서 같이 갔지만 차등주에 비해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한번 내리꽂으면은 이거 본전 안 줍니다. 이런 종목들은. 차등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거래 대금이 부족하잖아요. 차등주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런 차트만을 봐도 차등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접근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예가 아닐까 싶은데, 뭐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하락을 줬지만 어느 정도 본전을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이런 데서도 뭐 계속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주식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도 이런 또 상승이 나오면서 본전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또 현대바이오가 상승이 나오면서 현대약품도 같이 나왔는데 형편없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본전 안 줍니다. 이런 종목들. 호가창상으로는 물량도 적고, 예, 저기 파리파리 호가창을 보면은 막, 아니면은 순간 체결량 같은 거 보면은 그 굵은 글씨로 막 큰 금액들이 시장가 매수를 하는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런 깊은 하락, 본전을 다시 안 주는 그런 차등주의 비애의 드라마 주인공을 자신이 맡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현대바이오 다 본전 줍니다. 이런 거는. 자, K사인 보시면은 다 본전 주죠. 드림 시큐리티 본전 안 줍니다. 이런 종목들은.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요. 예, 연일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옆에는 S&P인데 이것도 일봉을 보시면은, 예, 증시 분위기가 참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연일 꽤 깊은 하락이 나오고 있고, 다음 코스피는 오늘 좀 지켜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 상황 아까 방금 보여드렸듯이 미국 증시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을 드릴 게 코스닥 같은 경우 이런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 며칠 새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아무리 매수를 하려고 해도 많은 종목에서 매수세가 안 붙고 뭐 두세 호가만 올라가도 팔아제끼기 바빠가지고 아예 뭐 따라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단타 자체도 안 되고 저 밑에서 잡아가지고 도박하지 않는 한 예, 종목에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없었던 그런 장이 한 2, 3일간 계속 됐는데 오늘은 조금 이런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분위기에서 약간은 매수세가 더 붙어주는 하지만 분위기는 안 좋은 그런 장이 됐는데 그런 장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한 2, 3일간에는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려 가지고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이런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주포나 그다음에 주포 이하의 10억에서 한 50억 정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2, 3일간은 매수가 잘 안 붙고 단타 자리도 잘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고 이게 지속이 되면은 이제는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익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서 매수세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매수세가 좀 붙었죠. 참 한 3일 정도는 정말 힘든 장이었지만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도지봉이 뜨긴 했지만 예, 가격을 굉장히 좀 지켜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나아진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나아진 게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가 좀 매수가 좀 상승이 나왔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어차피 뭐 지수가 안 좋으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일단 지수를 견인한 게 시장의 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그냥 상승이 나왔다.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동안 예, 이런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지금 시장도 좀 하락 추세고 미국 선물 지수나 미국 주식도 좀 하락 추세고 우리가 큰 조정이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 종목을 막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시장의 주도 섹터를 한두 개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좀 이렇게 긴 템포를 가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